여러분, 오늘은 락항의 정신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증상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락항은 증상을 단지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증상을 언어처럼, 기호처럼 구조화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곧 증상이 무의식의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증상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억압되었고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려는 시도이며 결국에는 해석 가능한 메시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상징계에서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증상은 기본적으로 기표로서 작동합니다. 어떤 기표가 억압된 다른 기표를 대신하여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은유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은 상징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증상은 단순한 신체 증세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증상은 하나의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는 해석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상이 대타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락항에 따르면 증상은 분석가를 향해 숨겨진 의미를 품고 나타나며 그것을 해독해내는 것이 분석의 한 과제가 됩니다. 상징계는 실제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의 절단을 도입함으로써 구별과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절단의 지점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증상을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사이의 어떤 매듭 또는 연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상은 세 가지 차원이 만나는 접점이자 거기서 발생하는 균열의 흔적입니다. 또한 상징계는 언어와 법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마치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기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상이 상징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계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계가 담아내지 못한 실제의 파편이 증상이라는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증상은 실제를 다루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실제의 공포나 즐거움을 상징의 틀 안에서 다루기 위해 증상은 일종의 언어적 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증상은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진실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점이 바로 락항이 말하는 정신분석의 핵심입니다. 이제 상상계에서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계는 이미지와 닮은 꼴, 그리고 잘못된 인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사실 이 상상계에서 형성됩니다. 거울 단계에서 아기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인식하며 자아가 형성되듯 상상계는 자아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이미지의 층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테리성 마비처럼 어떤 신체 부위가 실제 해부학적 이유가 아니라 이미지나 신체에 대한 주관적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상은 신체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신체적 효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은 단지 증상 자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나 시나리오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상상계 속에서 증상은 주체의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하죠. 이때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는 일종의 우연이 작용하며 둘은 같은 층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상상계에서 이미지란 단지 시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비도가 투자된 대상, 즉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것으로 작용합니다. 주체는 이미지에 사로잡히고 이로 인해 포획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계는 포획의 차원이며 이 포획을 넘어서기 위해 상징계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증상은 이 상상계에서도 하나의 왜곡된 은유로 나타납니다. 시적 언어에서처럼 억압된 기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비틀려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증상이 상상계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계에서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계는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는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락항에게 있어 실제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 다시 말해 언어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 영역은 외상적이며 중재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불안은 실제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상징화되지 않은 어떤 것에 마주쳤을 때 불안이 생겨나는 것이죠. 실제계는 바깥의 현실이 아니라 주체에게 실제로 감각되는 환각이나 외상적 꿈 같은 것입니다. 이때 증상은 상징적 질서가 어떤 측면을 통합하지 못했을 때 실제계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즉, 상징계와 상상계, 실제계의 매듭이 풀리는 지점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는 언제나 완전히 상징화될 수 없으며 그래서 늘 어떤 결핍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상은 실제와 조우했을 때 주체가 그것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다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실제와의 만남의 흔적이자 표현입니다. 이 만남은 주체에게 심리적, 신체적 흔적으로 남으며 때로는 그것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락항은 실제는 외부 현실과 동의어가 아니며 주체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과 같은 층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주체가 광기의 상태에서 실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환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각각에서 증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의 주체를 구성하는 구조 속에서 서로 엮여 있습니다. 락항의 정신분석은 이 구조 속에서 증상을 해석하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주체의 욕망과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